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이라는 거에 눈을 이제 뜨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반은 좀 학교 구조에 좀 맞춰서 뭐 왜냐면 그때 뭐 대학교도 여전히 좀뭐 중고등학교보다는 나았지만 제가 다니던 대학도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녔다라고 하면은 대학교 때는 이제 뭐 제가 속한 동아리나 뭐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뭐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의견도 좀 내고 여기 좀 바꿔달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니 너무나 그래도 이렇게 저는 후배잖아요. 네. 장애인으로서 후배인데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수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위에 선배들이 앞에 잘 훨씬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겠죠. 네. 그 시절에 더 아마 그때로 돌아가면 한 3년, 5년 차이가 확확 느껴질 정도로 훨씬 상황이 안 좋았다가 또 좋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을 텐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앞에 선배들이 되게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사는 토대들이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있을 후배 장애인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생각만 아직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생각만. 저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뭔가 좀 시너지를 일으켜서 좀 이렇게 정말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할 겁니다. 근데 그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언제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답이 아니라 제가 사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하는 것도 이 제가 장애인들이 사회 복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휠체어를 이제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면 초창기 중도 장애인들 많이 봐요. 이렇게 이제 막 사고가 나서 이제 장애를 막 한 4개월 됐어요, 5개월 됐어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휠체어를 한 대 팔아서 얼마를 벌어야지라는 것보단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이 저 형은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고 저 형은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저 형은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게 그게 너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뭐 제가 뭐 최 대표님한테 특별히 막 잘 보이려고 저희는 서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저희는 뭐 돈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주시면 받겠지만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는 제 주위에 참고할 만한 롤모델이 있었으면 그렇죠. 롤모델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제가 볼 수 있는 장애인 친구, 선배, 후배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제가 또 뭐 지역적으로도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살았던 게 아니고 강원도 뭐 작은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휠체어도 정말로 막 환자용 휠체어, 몸에 하나도 안 맞는 그런 휠체어를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타고 다녔고, 뭐 그런 어떤 뭐 몸 관리에 대한 것도 전혀 정보가 없었고, 또 휠체어를 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나는 저기 뭐 그냥 회사원이 되고 싶다. 근데 내가 휠체어 타고 회사원이 될 수 있나? 라는 것도
그냥 상상만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지 않을까? 본 적이 없으니까 사례가 불편하지 않을까? 네, 뭐 맞아요. 휠체어 타고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제 주위에는 그거 되니까 해봐라는 분은 거의 없었고, 예,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 친척 할아버지는 저한테 작가라 그랬어요. 작가. 예, 글 쓰는 작가. 이유가 뭐겠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예, 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음, 예. 제가 글을 얼마나 못 쓰는지를 모르시고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너는 작가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하셨었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한테 한의사 하라 그러셨어요. 한의사. 한의사는 왜 그것도 안 근데 돼서- 그것도 네. 담임 선생님의 그냥 이유는 제가 기억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 중에 그 휠체어를 타는데 한약방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잘 산다. 그러니까 너도 한의를 나와서 그런 이제 한약방 같은 거를 해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 진로를 제안해 주는 분들만 있었고,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뭐 본인의 아들이 휠체어를 타지만 사실 부모님들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고 시대의 경험치. 고 시대의 네. 중고등학생이 커서 어떤 직업을 휠체어를 타고 가질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냥 본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거를 하면 너무 고생스럽고 어려울 테니까 좀 편한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 대표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그 학생들한테 뭐 이제 활동에 대해서건 진로에 대해서건 뭐 이제 최 대표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누군가를 이제 소개해주시고 사례를 이야기해주시고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전화가 오는 거는 형 차 살 때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런 거, 뭐 자기 복지카드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뭐 면허 갱신 기간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한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도 선배 장애인으로서의 의무가, 왜냐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뭐 학교에 뭐 글을 안 배우고 학교를 처음 가면 기억 니은을 가르쳐 주잖아요. 네. 똑같은 건데 장애 처음 들어오시면 모르시기 때문에 배우는 거는 당연한 거라서. 예, 아무튼 지금 너무 이런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좀 돌아가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질문에 있는 사람이 소송에 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소송은. 근데 이제 보통 근데 제가 그냥 이 소송은 1층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이제 그 편의 시설들 있잖아요. 그 생활 편의 시설이라고 법률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뭐 카페나 아니면 뭐 편의점이나 뭐 아니면 뭐 호텔 같은 이제 숙박 시설들, 이런 곳들을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생활 편의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편의 시설 의무 설치 적용을 받는 그 기준이 바닥 면적 기준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좁혀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300평방미터면은 거의 100평 가까운 면적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건물들 보시면은 바닥 면적 기준 100평 이상인 곳이 오히려 거의 찾기가 쉽지 않고 보통은 다 되게 작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예외가 되는 생활 편의 시설들, 카페, 편의점 이런 것들이 의무가 되는 곳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무가 되고 아주 어려운 경우에 예외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원칙은 굉장히 좁은 부분에 대해서만 의무로 규정하고
사실상 예외만 이렇게 확장해 놓은 형태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카페에 계단이 있거나 아니면은 편의점 뭐 통행로가 너무 좁거나 아니면 호텔에 갔는데 저기 장애인 객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설치돼 있거나 심지어는 없거나 이렇다라고 해도 저희가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아마 그 대표님도 많이 느끼실. 저 많이 느끼는 게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출장을 가면 어떤 지역의 지방의 모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보면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거나 아예 문 폭이 좁아서 그 휠체어가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장애인 객실이라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그 장애인 객실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청소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막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변기에 앉으려고 이 발을 잡고 트랜스포를 하다가 이 바가 그냥 무너져 내려서 바닥에 굴러 떨어진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이거.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그 왜 건물을 짓거나 허가를 득하기 위한 그냥 준공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뭐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소방설비법에도 왜 장애인 객실이 있고 장애인 주차장 구역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준공이 나니까 이제 준공 나기 위한 그 방안으로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건물을 유지 사용하시면서 뭐 그 장애인 화장실을 그 어쩌면 청소 도구함처럼 내지는 뭐 그냥 일반 화장실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뭐 정말 뭐 네. 너무 많죠. 네. 이거는 일일이 말을 더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그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번씩 점검을 나가다 보면 겪게 되는 일도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시각장애인이 이거 점자 불로 이거 눈 감고 따라가면요 그 벽에 부딪힙니다. 그 버스 정거장 부딪혀요 이렇게. 네. 그런 경우 너무 많고요. 그리고 가다가 끊겨 있기도 하고. 막. 네. 그리고 무슨 뭐 횡단보도 보도블록이 뭐 여기도 훅 떨어져 있어요. 보도블록 횡단보도가. 저도 엄청 조심해요. 떨어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당장 뭐 모든 게 많이 변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앞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러면 적어도 뭐 내 후배 때, 뭐 내 다음 후배 때 정도 됐을 때에는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사는 사회가 따로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가정에 휠체어를 탄 가족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없으시다면 아마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까 하시던 얘기를 그냥 연달아서 연이어서 쭉 해주시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1층에 있는 삶 소송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법률이 너무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법이 여러분들 뭐 되게 머리 아픈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고 뭐를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이게 뭐 법률가들의 사고방식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여러분들 뭐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법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현재 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뭐 카페 그리고 호텔, 편의점 이런 업체들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률을 이렇게 만든 어떤 그 국가를 대한민국이죠. 예.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는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성과가 좋아야죠 사실. 뭐 소송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대표님도 사실 네. 이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신 분이고 그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 편하게 뭐 카페를 갈 수 있고 편의점 갈 수 있고 호텔 갈 수 있고 이러면은 뭐 유모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좀 다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 외에 이제 소송하고 또 붙여서 뭐 입법 운동 같은 것들도 하고 뭐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이제 그 언론 홍보 활동 같은 것들도 조금 하고 있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응원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구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새로운 신규 환자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장애인분들이 뭐 이 채널을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비장애인분들이 이 채널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미래에 장애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귀 기울여서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오늘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뭐 비장애인 포함할게요. 장애인, 네. 비장애인을 다 포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사실 뭐 좋게 편집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 보시면 아마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신다 이러지만 사실은 제 일이 1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 정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삶이나 뭐 다른 이제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한때 뭐 짧게나마 이제 공익 변호사, 공익 전담 변호사를 하고 싶다라는 꿈도 꿨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휠체어를 타고 학창 시절부터 쭉 성장을 해왔고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음속에 이제 빚졌다라는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업무 중에 일부를 공익 활동을 위해서 이제 쓰면서도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이 일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약간 생각도 하고 이래서 스스로 조금 괴로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스스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즐겁게 하면 되고 또 내가 하지 못한 부분들은 최 대표님처럼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다른 분들이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제 저랑 비슷한 그 관점에서 약간 부채의식을 가지고 진로를 정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진로 선택 또 일하시거나 이럴 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병원에 수술 받았잖아요. 척수염 때문에. 네네. 그래서 수술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질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라서 방구가 나와야지. 그렇죠. 이제 음식물을 조금씩 이제 그럼요. 먹기 시작하고. 물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술을 했을 때 그때 한 3일 가까이 그 방구가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드신데. 그래서 허리를 수술했으니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양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일 동안 음식물도 못 먹고 이러니까 보리물로만 조금씩 이제 요거 보리물도 많이 못 마셔요. 탈 날까봐 조금씩 죽이는데 그러니까 보리물들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3일 동안 양치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누워있는 게 괴로운 게 아니고 입에서 이 쓴내가 올라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구가 이제 뽕 나와서 다행이네.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옆에 있던 이제 바나나를
많이도 아니고 한 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도 안 되게 잘라갖고 이렇게 입에 이렇게 물려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입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르륵 녹던 그 느낌을 그 제가 아직도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이. 그러니까 제가 먹어봤던 과일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과일이라고 제가 아직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기 너 무슨 과일 뭐 맛있게 먹었는지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아니 의미가 중요해요. 네, 제가 집에 가시면 길에 이제 바나나 한 송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기 뭐냐 되게 작은 바나나 한 조각이라도 엄청 잎이 쓴 상황에 있으면은 그게 되게 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뭔가 이렇게 큰 활동을 해야 된다, 뭔가 세상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을 하나 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그게 아까 그 바나나 한 조각처럼 되게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바나나 한 조각을 떼서 주는 노력을 지금 하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훌륭하신 말씀. 네, 그래서 훌륭하지. 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오늘 너무 아니, 그런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작은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또 이제 뭐 비장애인들과는 어쩌면은 조금 더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말씀. 오늘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일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힘드신 분인데 오늘 그래도 또 이렇게 동생이 간만에 부탁을 한번 했더니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그냥 수락해서 와주신 우리 이재근 변호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어떤 깨우침을 가져가실 수 있거나 그로 인해서 뭔가를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거를 준비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있다는 저는 생각이 돼서 이제 이게 지금 처음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후원을 하고요. 그래서 일산사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들이 말씀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또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막 장애를 입으셔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예를 들면 소송이 엮여 있는 경우들도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래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의 이렇게 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냥 저희 쪽을 통하셔도 좋으니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재근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도움을 드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또 가능하시죠? 또 혹시 연락이 오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를 하나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아이스 비어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스 이메일 주소 그걸로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예전에는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소송을 가거나 하는 것도 변호사까지 무료로 다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료로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없고 뭐 일을 잘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너무 많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